저는 그냥 삼각형이라고 해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삼각형이라고 하면 삼각함수와의 차이가 뭐죠? 사인 250도 같은 거 나오나요? 나올 수가 없죠. 그렇죠? 왜요? 얘는 구체적 뭘 다뤄요? 도형을 다루는 거예요. 구체적 도형을 다루고 당연히 뭐예요? 180도의 삼각형을 다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삼각형 6요소가 있어요. 별거 아니에요. 그냥 생각할 수 있다는 거야. 뭐가 있는 거야? 당연히 뭐가 존재해? 각이 3개 존재하고요. 그렇죠? 각이 3개 존재하고 자, 그 다음에 뭐가 존재해? 변이 3개 존재하니까 각 3개랑요 변 3개 합쳐서 총 6요소라고 해요. 오케이? 자, 6요소에서 요거를 다 알아내는 거를 뭐라고 하냐면 삼각형을 푼다라고 하는데 뭐 이런 말을 요새 잘 안 쓰긴 해요. 근데 혹시나라도 뭐 삼각형을 풀어라라고 하면 6요소 알아내는 거다 생각하시면 되고 삼각하고 삼변이고요. 오케이? 자, 그러면 용어 하나 정리하고 가면 얘와 얘는 무슨 관계죠? 자, 얘 각 A의 변 A는 뭐라고 해요? 그쵸? 이를 좋아하는 거죠. 그쵸? 대변이죠. 저 대응하는 변의 관계 대변이고요. 자, 얘 뭐야? 얘가 대각이다 라는 용어 하나 정리하고 가시면 될 거고요. 알겠습니까? 자, 그럼 삼각형 6요소 중에 총 3개. 어떤 사람은 3개의 정보를 안다 뭐 이런 건데 3개를 알면 이 삼각형을 풀 수 있다 라고 하거든요. 자, 3개다. 그럼 여기서 3개를 구성하면 되잖아. 그럼 뭐가 있는 거야? 3변이 있을 수 있고요. 그쵸? 그 다음에 3변 말고 또 뭐가 있겠어? 이 중에서 3개를 조합하는 거야. 2변하고 1각이 있을 수 있고요. 맞습니까?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당연히 1변하고 2각이 있을 수 있고요. 그쵸? 그 다음에 뭐가 있어? 3각이 있죠. 요 삼각형을 풀 때에는 총 몇 개를 알면 되냐면 3개만 알면 삼각형을 풀 수 있어요. 오케이? 그 3개는 뭐냐? 누구나 생각할 수 있어요. 맞죠? 아니, 이 중에서 3개를 그냥 고르면 되잖아. 그치? 알겠습니까? 자, 3변이거나 2변 1각이거나 1변 2각이거나 3각이거나. 그렇죠? 그래서 내가 옛 기억이 많다 그러면 각각마다 못 풀어야 되니 다 기억하고 계신가요? 있으시면은 링크라도 한번 해주시면은 괜찮아. 이제 하면 되죠. 알겠어요? 아니, 왜냐면 내가 지금 이걸 설명할 건데 저 양반은 왜 아는 걸 다 설명할까 뭐 이렇게 얘기할까 봐. 알겠습니까? 그래서 요 상황마다 뭘 써야 되는지를 만들 수 있어요. 오케이? 자, 그냥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3변이면 코사인 법칙이고요. 2변 1각이면 코사인 법칙을 쓸 수 있고 사인 법칙도 쓸 수 있어요. 자, 얘는 대변 대각이고 나머지다라고 생각하시면 1변 2각이면 사인 법칙을 쓰고요. 3각은 몰라요. 라고 정리하셔도 너희들 삼각형 못 풀어요. 알겠습니까? 자, 이걸 정리해내는 거는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건 개념이란 건 이렇게 요약된 그런 게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그냥 단순히 개념을 무슨 공식 한 다발이나 그냥 글 몇 개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야. 알겠어요? 자, 여러분 이거 알아도 잘 못 풀어요. 아예 이 상황 자체에 대한 그림에 대한 해석을 말 그대로 몸 그대로 체화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계속 그렇게 설명할 거예요. 알겠습니까? 사인 법칙 뭐가 보이면 이렇게 선 그어서 해라 라고 하면 여러분이 절 따라서 선을 그고 선 그어서 아, 나오니까 사인 법칙이구나 이런 거를 여러분이 익히셔야 한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공부를 하고 문제를 풀고 다시 한번 정리를 해놔야 되잖아요. 차곡차곡. 그러기 위해서 이렇게 정리하실 수는 있다라는 거죠. 각각의 상황들을 언제 뭘 써야 하고 주의사항은 무엇이고 재반되는 내용들은 무엇인가 이렇게 정리하실 수는 있어야 돼. 알겠어요? 좋습니다. 자, 그래서 요 과정을 일단 먼저 요걸 먼저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배우는 거 오늘은 사인 법칙 어디다가 쓰죠? 여기다 써야겠다. 지우고. 자, 사인 법칙이요.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 두 개를 배우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들은 이제 뭐야 실전에서는 사인 법칙 아니면 코사인 법칙이지 뭐 한 번씩 사이좋게 써주면 대체로 답 나와요. 알겠습니까? 사인 법칙이고 공식은 혹시 기억하실 수 있나? 사인 A분의 A는 B분의 B는 C분의 C는 2R입니다. 증명은 두 개로 할 수 있고요. 그 유도를 해보셔야 돼요. 여러 번 말했지만 내가 여태까지 안 해서 내가 만족하지 못하는 점수를 얻었네? 그럼 좀 해보세요. 알겠습니까? 좀 해보셔야 돼. 자, H.
요거 A고 요거 B고 요게 C고. 요게 제일 간단한 유도 방법인데 요거는 제가 좋아하는 방식은 좀 아니긴 해요. 오케이? 자, 그래서 근데 제일 간단한 유도는 얘더라고요. 사인 B가 뭐예요? 사인 B. 잠깐 안 그래서 몰라요? 사인 B. C분의 H죠. 그렇죠? 그렇죠. 여태까지 이제 수업 때 내가 조용히 있어서 점수가 내가 성에 안 찬다면 수업 때 말을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미안합니다. 뭘 말한 건지 모르겠네요. 자, 그다음에 사인 C는 B분의 H가 되죠. 그렇죠? 자, 그래서 H는 사인 B 곱하기 C고요. 또 H는 사인 C 곱하기 B네요. 갖다 놓을게요. 사인 B 곱하기 C는 사인 C 곱하기 B고요. 있습니까? 사인 C로 나누고요. 그 다음에 사인 B로 나누면 됐죠? 사인 C분의 C, 사인 B분의 B 나왔어. 그대로 나왔죠? 이게 가장 간단한 증명이긴 한데 얘는 배울 수 있는 의미가 별로 없어요. 배울 수 있는 의미는 없다. 그래서 이걸로 한번 뭐 해보시는 건 나쁘지 않다. 진짜 의미는 여기 안에 있는데 간단해요. 요 원으로 얘를 유도할 때는 사인 법칙은 뭐야? 그냥 사인 A를 읽기 이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인 A를 읽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A, B, C 중심 어디다 찍으면 사인 A는 뭐가 되죠? 사인 A로 할까? 잠깐만요. 뭘로 하지? 사인 B로 하자. 사인 B는 뭐가 되죠? 여기서는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엄청나게 중요한 거. 근데 사실 엄청나게 중요하다고 하는데 내신은 제 생각보다 내신은 도형 문제가 도형 분석이 많이 안 나와요. 안 중요하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왜 잠시만. 이 파트는 도형을 배우는 건데 약간 문제풀이가 두 가지 스타일로 나와요. 어떤 거냐면 기본적인 거 말고 뭐 이런 식의 도형 있죠. 이런 식의 삼각형 그 자체를 도형 안에서 해석하는 거 있잖아요.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넓이 이런 걸로 하는 문제가 있는데 이거는 수능에는 거의 100% 나온다고 보면 돼요. 도형 분석이라는 게 나오고 도형 분석은 사실 생각보다 좀 많이 어려워요. 아까도 말했지만 보이는 문제가 있어요. 근데 내신에서 이런 거를 그렇게 많이 내는 편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문제를 만들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똑같이 내거나 좀 숫자 바꾸는 거 아니면 문제를 선생님이 생산해내기가 만만치가 않아요. 오히려 그건 불편해요, 사실은. 정성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이제 요걸 많이 안 내시고 보통 어떤 걸 많이 내시냐면 그냥 뭐 어떤 스타일, 이런 스타일을 많이 내세요. 그냥 뭐라고 해야 돼? 이런 스타일들. 그러니까 사실 도형 그 자체 해석보다는 수식적 풀이 같은 걸 많이 내시고 지금 경향이 어떻냐면 작년에 수능 특강에 도형을 거의 배제했어요. 그리고 사인 뭐 공식이나 이런 걸 쓰는 걸 많이 냈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지랄 맞아지고 아주 지엽적이 돼갖고 그러면 앞으로 도형이 안 나오나 뭐 이런 거였는데 수능에는 예상을 다 깨고 예상을 깬 건 아니죠. 본래의 어떤 목적 허시에 맞게 도형이 나왔어요. 그래서 도형 분석이 필요하고 도형을 다루는 게 되게 중요한데, 오케이? 근데 너무 깊이 있게 하실 필요는 또 없다. 왜 그러냐면 내신은 생각보다 많이 나오진 않는다. 나와도 그렇게 괴를 맞은 게 잘 나오진 않는다. 물론 모의고사를 변형해서 내시면 당연히 난이도 좀 있는 걸로 나올 테니까 제가 OS 안 해도 펀치라인 안 해도 도형을 저는 좀 많이 넣긴 했거든요. 너무 많이 거기에 골몰하실 필요는 없어요. 어쨌든 그러면은 여기서 이걸 증명하려고 여러분들이 따라가시다 보면 자연스럽게 배우는 게 있다라는 거야. 뭐지? 자, 이거를 이렇게 만들어 볼게요. 노란 걸로 만들어 볼게요. 자, 그림 못생겨서 미안하고 봐주시고. 자, 노란 걸로 일단은 만들면 여기서 따라 나오는 중학교 개념이 뭐죠? 그래요. 고마워요. 제가 입술을 똑바로 읽은 건지는 모르겠지만 말을 해주면 참 좋을 텐데 뭐죠? 입술로 말했는데도 지랄하네요. 자, 뭐예요? 원주각이죠. 맞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동일한 호를 공유하고 있으면 이것과 이게 같아 안 같아? 같죠, 그렇죠? 뭔지 이해하시겠어요? 이것과 이게 뭐 해야 돼? 같아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원주각 개념이 당연히 등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문제에. 알겠습니까? 그래서 얘를 가지고
A를 해야겠네요. 죄송해요. 자, 사인 A를 쓰시면 뭐가 돼? 사인 A, 이거 A야. 이거 각각 같잖아. 자, 옮긴 거야. 각을 옮긴 거야. 알겠어요? 자, 그러면 사인 A가 여기가 뭐가 돼? 얘들아! 두 번째로 엄청나게 많이 내가 수업 시간에 한 10번쯤 얘기했던 거. 그림 왜 이러니? 수업 시간에 10번쯤 얘기했던 것 같은데. 맞지? 이 직각에 있으면 특히 직각 위에 올라와 있으면 뒤에 뭐가 있는 거라고? 고맙습니다. 그쵸? 세뇌의 결과야. 뒤에 뭐가 있는 거야? 원인. 미안합니다. 그림을 원래 못 그리니까 이해해 주시고, 오케이? 뒤에 뭐가 있는 거라고? 원이 있는 거죠. 그쵸? 이것도 마찬가지죠. 어떤 개념인 거죠? 왜 원이 있죠? 자, 이것도 뭐와 뭐의 관계? 원주각과 뭐야? 중심각의 관계에 있는 거죠. 그렇죠? 여기서 아셔야 되는 거는 뭐야? 얘가 세타면 얘가 얼마야? 2분의 세타가 되는 거죠. 그렇지? 증명해 주세요. 몰라. 까먹었어. 알겠습니까? 얘가 세타면 얘가 얼마가 돼? 2분의 세타가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무지하게 중요해요. 알겠어요? 거의 그냥 중심각, 원주각, 호현 이거는 거의 쌍으로 키워드 계속 갖고 계셔야 돼. 알겠습니까? 제가 앞으로 계속 도형 분석할 때 계속 말씀드릴 거니까. 오케이? 자, 근데 어쨌든 간에 여기가 직각인 거 이유는 여기가 몇 도라서 얘가 180도라서 그래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만약에 중심각과 원주각의 관계가 보일 때는 제가 그 방학 때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제발 손으로 따라가셔야 돼요. 손으로 따라가셔야 돼요. 이렇게 따라가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따라가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뭐 예를 들면 도형 분석할 때 습관이 진짜 중요하다고 이렇게 나오면 따라가시고 이렇게 나오면 따라가셔서 두 개가 뭐하다? 서로 같구나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렇죠? 동일한 호를 공유하면 이것도 세타면 이것도 뭐야? 세타지. 알겠니? 오케이. 그래서 뭐 이런 성질을 수많이 나열해봐야 의미가 없어. 이 습관이 되게 중요해. 그래야 보이기 시작한다고요. 알겠어요? 자, 다시 이렇게 따라가시고 다시 뭐야? 이렇게 따라가셔라. 알겠습니까? 오케이. 좋아요. 자, 그래서 어쨌든 이게 이제 되게 어려운데 어려운 거 풀다 보면 당연히 나와. 여기 뒤에 이렇게만 나오잖아. 그럼 이거 되게 어려워. 이거 여기 뭐라고 해야 돼? 이 끄트머리에 달린 이 원주각 이런 거 발견하기가 되게 어렵거든. 근데 이거 발견하는 어떤 습관이 이거야. 이거 따라가다 보면 일로 가네. 그럼 뭐야? 얘랑 뭐야? 이렇게 간 각이랑 두 개가 같은 거였네. 이런 걸 따라가게 된다고. 이렇게 가로지르는 건 당연히 어때? 잘 보이지. 다시 이거 호가 있으면 이렇게 가로지르는 건 당연히 잘 보이는데 이 호가 있으면 여기서 이렇게 벽에 붙은 이런 삼각형들은 진짜 안 보여. 이 각들은 뭔지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따라가셔라 뭐 이런 거고 어쨌든 간에 그러면 사인 A를 구하시면 이게 얼마가 되죠? 자, 왜 저번에 반전은 뭐라고 써요? 대문자 R로 쓰시죠. 그쵸? 너도 R이니까 뭐야? 2R이 될 거고요. 맞습니까? 자, 요거의 대변이니까 스몰 A라고 쓰면 되겠죠. 그쵸? 그래서 뭐야? 사인 A는 뭐더라? 2R분의 A가 되죠. 2R분의 A. 왜? 네가 보니까 직각이니까. 알겠습니까? 이걸 한번 해보시는 게 좋아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사실 별다른 거 하는 거 아니잖아요. 뭐 한 거예요? 원에다가 삼각형 하나 그린 다음에 뭐 한 거야? 얘를 동일한 원주각을 찾으신 다음에, 그쵸? 동일한 원주각을 찾아서 뭘 만든 거야? 직각을 만든 다음에 그냥 사인 그대로 사인 A를 읽으니까 2R분의 AO라고 읽은 것 뿐이죠. 내 말 아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한번 해보셔라. 알겠나요? 자, 그러면 그 밑에도 보시면 나올 텐데 만약에 이런 각이 나오면 어떻게 구하죠? 이런 둔각이 나오면 얘는 어떻게 구하던가요? 이것도 사실 그 말은 쉽고 말도 쉽고 모두 쉬운데 진짜 여러분들이 그 뭐라고 해야 되지? 그 기초 수준에서 진짜 안 보이는 거예요. 자, 요 둔각 나오면 어떻게 구하던가요? 증명할 때. 얘가 A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얘를 어떻게? 얘를 어떻게 옮기냐면 이렇게 옮겨서 풀어요. 자, 이 두 개 더하면 몇 도? 그렇죠, 180도죠. 그렇죠. 이미 앞에서 연습했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이 나오면 얘가 세타면 얘가 얼마가 돼요?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돼요. 두 개 합하시면 얼마야? 180도지. 그치? 자, 그러면 사인 얘와 사인 얘 같아 안 같아?
얘들아 사인 60도와 사인 120도 맞지? 내가 그렇잖아. 아 이거 물론 그래프로 봐야 되고 내가 이 얘기한 거야. 이 체화 수준을 얘기한 거야. 이제 이게 똑같다고 그냥 보여야 돼. 그러면 합쳐서 180도가 나오는 상황이면 당연히 뭐 같아? 사인 값이? 같고 코사인 얘기했잖아. 코사인은 뭐였다고? 뭐가? 다를 뿐이지 값은 뭐하다고? 같다라고 했던 거지. 그치? 왜요? 아니 그래프에서 얘기했던 거잖아. 그치? 내가 어드밴스이긴 한데 근데 사실 시험 보려면 이 정도는 빨리빨리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했던 거라고. 뭔지 알겠어? 자 그럼 무슨 얘기냐면 요 안에서 사각형이 박혀버리면 이 사인값 이 사인값 죽였대? 같아. 이 코사인 코사인값 죽였대? 같아. 뭔지 알겠어? 그럼 합해서 180도가 나온 상황이 이것만 있겠니? 되게 여러 가지가 있겠지. 모두 있디? 이것도 있었잖아. 이게 세타야. 그럼 이제 우리 어디로 구해도 돼? 일로 구해도 같아. 그 다음에 또 내가 뭐라 그랬어? 더하거나 빼서 몇 도가 나오면? 90도. 그래 고마워. 그치? 더하거나 빼서 90도가 나오면 맞잖아. 그치? 뭐든 일어난다 이런 얘기 많이 했잖아. 그치? 그래서 실제로 이런 그림 자주 나오긴 해. 90도야. 그럼 너가 세타야. 그럼 너가 얼마가 돼? 90도잖아. 세타야. 그럼 얼마야? 2분의 파이에서 뭐 하면 돼? 세타만 빼면 돼. 두 개 합쳐서 몇 도니까? 90도니까. 그럼 얘 사인 값을 얘를 코사인으로 뒤집고 풀 수 있다고. 뭔지 알겠습니까? 이거는 사실은 삼각함뿐만 아니라 여기저기서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지수함수, 로그함수, 뭐 삼각함수 이런 데서 많이 나오긴 하는 건데 어쨌든 그래서 앞에서 쓰였던 내용들 중에 이 정도는 이해하셔야 되고 이제 이걸 뭘로 본다고? 시각적 정보로서 도형을 분석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뭔지 알겠습니까? 어쨌든 사인 법칙을 증명하실 때 이걸로 할 수 없으니까 어디로? 여기로 바꾸실 거고. 그럼 뭐야? 둔각을 뭘로 바꿔서? 예각으로 바꾸신 다음에 오케이? 그 다음에 이거 하는 방법은 얘랑 어때요? 완전히 똑같겠죠. 다시 어떻게 해요? 이걸로 변경하셔서 직각 만들고 이쪽이 직각이죠? 직각을 만들고 증명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제가 뭐 둔각은 꼭 하실 필요는 없는데 거기에 써놨어요. 104페이지 보면 증명이 그 외접안 안에 삼각형을 그리고 사인을 읽는다라고 했고요. 내접사각형의 성질을 이용하면 사인 파이 마이너스 알파 a이므로 둔각도 성립한다라고 했습니다. 오케이, 그래 그 그림을 갖다가 두 개를 넣어놨는데 이 증명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게 뭐냐? 원주각이랑 내접사각형이 출제될 가능성이 높다인 거고요. 실제로 출제가 개 많이 됐으니까 알겠어요?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과정, 이런 유도 과정 같은 걸 거쳐야 도형 같은 게 익숙해지잖아요. 그거 안 해도 익숙해질 수도 있어요. 양으로 때려 놓으면. 근데 이런 걸 하셔야 익숙해질 테니까 해보시라 뭐 이런 거예요. 이런 문제. 194번 이거 되게 좋은 문제인데 뭐 제가 5회 연습 문제 넣어놨는데 아마 나중에 좀 펀치라인 풀고 뭐 그때쯤 가면 거의 이 문제 외우라고 할 건데 거의 내접사각형의 바이블이에요. 저는 이 그냥 작년 수능 해설할 때도 야 그거 있지 않냐? 3번 15번? 그거 떠올려라고 했거든요. 여기 안에 내접사각형 성질이 되게 많이 들어있거든요. 이게 은근히 잘 안 보여요. 내접사각형이 나오면. 어쨌든 되게 많이 나오는 내용이니까 꼭 방금 거 정리해 두시라 이거고 얘도 있죠. 얘도 내접사각형이죠. 이렇게 만들어서 푸는 풀도 있어요. 이거 세 개 보이면 이렇게 만들어서 풀고 뭐 이런 거거든요. 어쨌든 이 문제는 그렇게 풀 필요는 없는데 이 도형 자체는 그렇다고요. 다양한 상황들은 펀치라인 가서 보시는데 나중에 문제풀이를 위해서라도 정리는 해두시라 이런 겁니다. 자, 어쨌든 다시요. 사인 법칙. 사인 A분의 A는 사인 B분의 B는 사인 C분의 C는 이 R이 아까 나왔던 거 높이로 증명하는 거로 가지고 이거 두 개 같다 이렇게 구할 수 있었고요. 그쵸? 그 다음에 원으로 뭐야? 얘가 얘다. 즉 사인 A가 2R분의 A란 걸 구했으니까 바꾸면 되죠. 2R은 뭐가 돼? 사인 A분의 A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렇죠? 뭐 아까 제가 자주 하는 말이긴 한데 그림 왜 이러냐. 귀찮아서 이런 거지 뭐. 어쨌든 이게 A고 이게 B고 이게 C니까 얘 갖고 있으면 얘 갖고 하면 뭐가 돼? 똑같이 사인 B분의 B가 나올 거고. 그렇죠? 얘가 C면 얘 갖고 하면 또 뭐가 돼? 똑같이 사인 C분의 C가 나올 거다. 이렇게 하실 수 있다 이거죠. 알겠습니까?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언제나 그렇듯이 공식 그 자체가 아니라 공식을 읽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 공식을 읽읍시다. 첫 번째.
자, 이 안에 언제 써야 되는지가 다 들어있어요. 오케이? 자, 이 안에 언제 써야 되는지가 들어있는데, 자, 눈에 띄는 것부터 얘기하면, 뭐 중요한 순서는 아니에요. 눈에 띄는 것부터 얘기하면, 자, 사인 법칙을 언제 써요? 외접원이 주어질 때 쓰죠. 자, 코사인 법칙은 어떻게 됩니까? 자, 외접원이 끼워줄 게 없잖아요. 그쵸? 외접원이 공식에 등장하는 건 언제밖에 없더라? 사인 법칙밖에 없더라. 그쵸? 오케이? 자, 그렇기 때문에 사인 법칙이 그러면 언제 써요? 외접원이 등장하면 쓴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생각해봐. 외접원이 등장하면 그럼 문제의 외접원이 한두 번 등장하겠냐? 그치? 그럼 뭐야? 옮기면 직각이고 중심 지나면 직각이고 직각이니까 사인 코사인 당연히 쓸 수 있고 여기다 하나 더 그으면 당연히 원주각이고 이거 이면 뭐가 돼? 내접사각형이 되고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당연히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거야. 알겠습니까? 자, 어쨌든 간에 외접원이 보이면 뭘 써요? 사인 법칙을 쓸 거다라는 신호다 이거죠. 알겠습니까? 자, 두 번째. 그냥 분수의 기본적인 생각만 하셔도 얘를 언제 쓰는지 알 수 있어. 자, 얼마죠? 2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렇죠? 2라는 걸 알 수 있죠. 맞습니까? 자, 그럼 무슨 얘기야? 내가 이 중에서 얘를 알고 있고 얘까지 안다고 칩시다. 자, 이렇게 안다고 칩시다. 자, 그럼 B를 알아낼 수 있어요? 없어요? 알아낼 수 있죠. 다시요. 왜 그렇습니까? 얘를 알잖아요. 얘 구체적 숫자를 안다고요. 비유하는 겁니다. 자, 밑에가 4야. 그럼 얘는 얼마니? 2라고 알아낼 수 있어요. 그렇죠? 자, 얘네 세 개를 알면 누구를 알아낼 수 있어요? 얘를 알아낼 수 있어요. 오케이? 자, 삼각형이야. 얘네 두 개를 알아. 얘네 두 개가 몇 도인지 알아. 그럼 당연히 C 알아 몰라? 알 수 있죠. 자, 얘를 알아요. 자, 당연히 또 뭘 알 수 있어요? 분모를 하니까 분자도 또 알아낼 수 있겠죠. 뭔지 알겠습니까? 즉 비유야. 요거 알고 요거 알고 요거 아니까 얘 알아낼 수 있었고요. 얘네 두 개 가지고 얘도 알아냈어. 그럼 얘도 당연히 알아낼 수 있는 거죠. 즉 뭐야? 얘네 세 개를 알면 나머지를 다 알아낼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내가 지금 뭘 하는 거예요? 변 하나 알고요. 뭐 알아요? 각 두 개를 알면 그렇죠?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야? 1변 2각이면 나머지를 다 알아낼 수 있겠다가 성립을 하는 겁니다. 뭔지 알겠습니까? 오케이. 자, 그런데 요런 분수가 있는데 자, 2분의 얼마고요? 오케이. 자, 그다음에 4분의 얼마고요? 자, 3의 얼마야? 0 같아 보이지 않니? 뭐 할까? 별이야. 자, 알아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모가 얼마인지 알 수 있나요? 네모가 얼마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렇죠? 자, 어떻게 알아낼 수 있어요? 얘들아, 봐봐. 다시 2분의 1이야. 얘는 안다고 치자. 아는 거 노란색으로 써줄게. 자, 여기 3이야. 그럼 얘가 얼마니? 6이라는 거 알 수 있잖아. 그치? 뭔지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삼각형이야. 그러니까 얘네 두 개 가지고 얘도 안다고 치자. 그럼 당연히 얘도 얼마인지 알 수 있네. 그치? 자, 그러면 당연히 뭐야? 지금도 요 상황은 알 수 있다라는 거네. 뭔지 알겠어요? 자, 그러면 뭐야? 변 두 개랑 각 하나를 알았더니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건 그냥 분수의 성질을 이용한 거야. 뭔지 알겠니? 자, 그러니까 당연히 뭐야? 2변 1각도 알 수 있네. 자, 근데 생각해봐. 2변 1각이야. 자, 이건 밑에 거지, 밑에 거지. 이거 각각 변이야. 오케이? 각각 변이야. 이거 알 수 있을까, 없을까? 근데 이게 숫자라서 좀 그래. 이게 숫자라서 그런데 이거 알 수 있지. 자, 다시. 왜냐면, 자, 얘들아, 사인 30도분의 몰라요. 똑같이 네모라고 쓸게. 자, 사인 예를 들면 105도분의 자, 그 다음에 몰라요. 오케이? 자, 30도 105도면 몇 도 남았니? 사인 45도. 미안해. 너분의 3이야. 그럼 얘 알아낼 수 있어, 없어? 알아낼 수 있지, 그치? 왜 알아낼 수 있지? 30도 105도면 얘 알아 몰라? 알아낼 수 있겠지. 뭔지 알겠어? 자, 사인 몇 도가 돼? 45도가 되겠지. 내 말 이해하시겠어요? 아니, 봐봐. 삼각형에서 각을 두 개를 알고 있으면 이 각을 알아 몰라? 알 수 있잖아, 자동으로. 그치? 그러니까 이런 상황은 당연히 우리가 뭐 할 수 있어? 알아낼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럼 당연히 얘를 알아내는 순간 뭐가 돼? 분수 하나를 알아낼 수 있으니까 나머지 숫자를 다 뭐 할 수 있어? 알아낼 수 있겠지. 내 말 이해하시겠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얘는 알 수 있다. 근데 그러면 얘는요? 얘가 얼마인지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얘 하나만 갖고 얘네 둘을 알아낼 수 있어요?
그것도 모르잖아요. 그럼 아니 얘가 30도야. 얘가 30도하고 얘 두가 결정이 돼? 그것도 안 되잖아. 그치? 이해돼? 그럼 이런 상황은 알아낼 수 있어 없어? 없다는 거지. 그치? 그러면 이런 상황은 어떤 상황이야? 위에 게 뭐야? 변이었지. 내가 변 알고 이번에 뭐도 알아? 각도 알아. 그치? 2변 1각인데 이건 알아낼 수 있어 없어? 없다는 거야. 내 말 이해하시겠어요? 자, 2변 1각은 다 알아내는 게 아니라는 거야. 오케이? 자, 1변 2각은 다 알아낼 수 있어. 근데 얘네 둘의 공통점이 뭐였니? 얘네들 공통점이 뭐야? 1변 2각은 사인 법칙을 통해 알아낼 수 있더라. 2변 1각도 어떤 경우에는 사인 법칙을 알아낼 수 있더라. 근데 어떤 경우였니? 분수 하나를 완전히 알 수 있을 때 아니었니? 자, 다시 내가 분수 하나를 완전히 알고 하나의 정보가 더 주어지면 그치? 나머지 얼마인지 알아낼 수 있고 이 각이 주어지면 뭐야? 나머지 한 각도 알아낼 수 있어 없어? 있잖아. 그치? 나머지 한 각을 알아낼 수 있으니까 이렇게 만들 수 있다라는 거잖아. 내 말 알겠어? 자, 근데 분수 하나가 완벽히 주어진 상태에서 내가 다시 변 하나를 줘. 그럼 얘 알아낼 수 있어 없어? 알아낼 수 있잖아. 그치? 얘 알아낼 수 있으니 당연히 두각 아니까 얘도 알고 얼마야? 너도 알겠다.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지. 이해하시겠어요? 지금 무슨 말이냐면 얘 하나를 온전히 뭐 해야 돼? 알아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야. 근데 선생님 아까는 아니었잖아요 라고 말하면 그건 좀 어려워. 왜냐면 얘네 두 개 알면 얘는 알려준 거나 마찬가지 아니야? 알려준 거나 마찬가지잖아. 그치? 결과적으로 뭘 알는데 분수 하나를 완전히 온전히 알 수 있으면 이거는 뭐야? 사인 법칙으로 풀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지. 뭔지 알겠어요? 분수 하나를 온전히 안다는 거를 해석하시면 뭐랑 뭘 안다는 거야? 이것과 이 변과 뭐야? 이 각을 알아내면 되는 거지. 이해하시겠어요? 자, 결국 어떤 거야? 내가 얘도 알고요. 얘도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하나의 정보가 더 주어지면 얘 가지고 뭘 알아낼 수 있어요? 얘를 알아낼 수 있고요. 각을 두 개 알고 있으니 얘를 알아낼 수 있고 얘를 가지고 또 뭘 알아내요? 얘를 알아낼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즉 뭐야? 하나의 분수를 안다는 건 얘와 얘를 안다는 거고 뭘 안다는 거야? 대변과 대각의 관계를 안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은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1변 2각이든 2변 1각이든 핵심 키워드는 뭐예요? 핵심 키워드는 바로 대변과 대각을 아는 경우면 맞습니까? 여러분 눈에 보이게 이 정보와 이 정보를 그어봤는데 너도 알고 너도 알면 이건 뭘 쓰라는 신호라고? 사인 법칙을 쓰시라는 신호라는 거예요. 뭔지 알겠습니까? 대변 대각의 관계가 주어지면 사인 법칙을 쓰라는 신호예요. 선생님이 1변 2각은 왜 그렇습니까? 2각이면 3각을 아는 거야 모르는 거야? 3각을 아는 거기 때문에 이 변과 대응하는 걸 무조건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야.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무작위를 외울 필요 없이 6개의 정보 중에 3개를 알면 되는 건데 오케이? 3개를 알면 되는 건데 얘 한 개가 온전히 주어지고 나머지 하나만 있으면 나머지를 다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거라고요. 알겠어요? 자, 그래서 사인 법칙은 핵심이 언제 쓴다? 대변 대각의 관계가 주어지면 쓴다는 거예요. 이 상황을 정리하셔야 되는 거 맞는데 그 중에서도 핵심 키워드가 뭐야? 예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시각 정보로서 어떻게 하라고? 그어서 만드셔야 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자, 세 번째. 사인 법칙은 요럴 때 푼다라는 거고요. 세 번째 알고 계셔야 될 거는 자, 각을 변을 각으로 바꿀 수 있어요. 자, 각 정보를 변으로 바꿀 수 있고 변 정보를 각으로 바꿀 수 있는 건 사인 A는 얼마가 돼요? 2열분의 A가 되는 거죠. 왜요, 선생님? 그냥 분수 노름이다 라고 생각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쵸? 요거 이렇게 바꿀 수 있잖아요. 맞습니까? 그럼 사인 A는 2열분의 A야. 자, 이거 무슨 정보? 각 정보지. 각 정보 뭘로 바꿔? 변 정보로 바꿀 수 있다라는 거예요. 각을 전부 다 변으로 바꿀 수 있어요. 오케이? 자, 두 번째. 변을 각으로 바꿀 수도 있어요. 자, 변을 각으로 바꿀 수 있어요. 어떻게 하시면 되죠? A는 뭐가 돼요? 2R 사인 A가 되겠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A는 뭐야? 2R 사인 A가 되겠죠.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도형 분석 때는 잘 안 쓰는 정보이긴 한데 기본 예제 수준에서는 이 정도 이런 정도의 문제들에서 각 정보와 변 정보가 막 혼재되어 있거나 오케이? 그러니까 각을 변으로 막 변도 있고 여기도 있죠. 여기 변도 있고 각도 있고 변도 있고 각도 있고 이러면 전부 다 어떻게 알아? 뭘로 통일하라? 보통 뭘로 통일해요? 각일까 변일까? 변이죠.
자, 변으로 통일하시면 돼요. 자,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라고 하면 각을 3개 알아도 못 푸는 거랑 똑같은데 각 정보가 3개 있다고 해서 삼각형을 확정 지을 수는 없어요. 근데 변 정보가 3개 있으면 삼각형 확정 지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들 이해하기를 변이 더 훨씬 더 구체적 정보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게 편할 거예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각을 변으로, 변을 각으로 바꿀 수 있는데 이렇게 하나로 통일할 수 있는데 웬만하면 뭘로 바꾸시라? 변 정보로 바꾸시라 이런 거고요. 자, 여기에는 없는데 변 사이에 관계식 같은 게 주어지면 여러분들이 빨리 바꿔서 좌우변의 2r을 곱해서 r을 날려버리는 방식으로 문제풀이를 하실 수도 있다. 뭐 이런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마지막으로 자, 사인 b에 관한 문제예요. 4번째예요. 자, 보통 때는 제가 웬만하면 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 보통 때라는 거는 이제 뭐 방학 때 처음 1회독 할 때나 우리가 뭐 이렇게 점수대가 좀 낮거나 아니면 수능에서도 뭔가 좀 이제 막 리부트를 막 시작할 때는 괜찮습니다. 알고만 계십시오라고 하는데 내신을 준비하는 여러분들은 그런 정도에서 그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내신은 집중적으로 공부만 하는 거니까 반드시 기억하고 계시고, 오케이? 수능하는 애들도 그 리부트 끝나면 야, 이 정도는 하라고 외우라고 해요. 오케이? 자, 사인 B에 관한 문제. 자, 사인 간의 B는 뭔 B와 같다? 각이 커지면 사인이 커집니까? 일단 그 진술 자체도 틀렸고요. 그쵸? 사인 각에 비례해서 사인 값이 커집니까? 자, 각이 커지면 사인 커진다라는 거는 일단 그 진수도 틀리긴 틀렸습니다. 90도고 180도이기 때문에 둔각에선 사인 값은 더 이상 커지지 않죠. 그쵸? 근데 여러분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45도일 때와 60도일 때와 90도일 때의 비율이 다 같습니까?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사인 값은 각에 비례합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뭔지 알겠어요? 오케이? 아니 90도까지는 각이 커지면 사인 값도 증가하는 건 맞지. 근데 각의 비율에 따라서 사인 값이 비율대로 나오나?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야. 뭔지 알겠어요? 예를 들면 야 30도일 때와 60도일 때 그러면 사인 값이 2배가 되냐? 그렇지 않잖아. 그치? 이해돼? 그럼 사인 B는 각에 비례하지 않는다고요. 그럼 사인 B는 뭐에 비례하냐? 변에 비례하죠. 오케이? 자, 그거를 그냥 기억하려고 하지 마시고 네가 보이면 뭘로 바꿔? 2R분의 A로 바꾸셔야 돼요. 각을 뭐로? 변으로 변환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게 보이면 이게 보이면 이게 자동적으로 같이 좀 떠올라 줘야 된다고요. 그럼 네가 뭐분의 뭐야? 2R분의 A고요. 2R분의 B고요. 2R분의 C니까. 그쵸? R은 다 동일한 뭐에다 비례하는 거야? A 대 B 대 C죠. 그쵸? 그럼 사인 B는 무슨 B? 변비다 이거죠. 대변도 나오고 변비도 나오고 알겠습니까? 외우기는 딱 좋죠. 사인 B 무슨 B? 변비라고요. 알겠습니까? 되게 힘들어 얘들아. 자, 거기 밑에 개념에 공식 읽기라고 다 써있어요. 외우시는 거 맞는데 그 외운다라는 게 무작위로 무슨 영어 단어 외우듯이 한 게 아니라고. 맞지 않습니까? 영어 단어 지금 여러 번 써보고 이렇게 외우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다 따라가시면 설명하셔야 돼. 알겠습니까? 언제 씁니까? 외접원 보이면 뭐야? 그냥 사인입니다. 사인을 제발 써주세요라고 신호를 보내고 있는 거고요. 뭔지 알겠습니까? 오케이. 자, 1변 2각이든 2변 1각이든 쓸 수 있다. 자, 다만 2변 1각이면 어떨 때? 2변. 그러니까 이건데 2변 1각이면 가능해 불가능해? 불가능하잖아. 그치? 지금도 알겠죠? 2변 1각이야. 분수가 안 만들어지잖아. 그치? 알겠습니까? 자, 2변 1각이면 어떨 때? 대변 대각. 2변 1각처럼 대변 대각의 관계일 때 나올 거다. 그쵸? 1변 2각이면 얘를 자동으로 알아낼 수 있으니까 대변 대각이 만들어지는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대변 대각이 보이면 사인을 쓰는 거구나 라고 정리해 두시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 공식에서 요거를 바꾼다는 의미는 각을 변으로 바꿀 수 있고 변을 각으로도 바꿀 수 있다. 정보를 서로 교환할 수 있다. 오케이? 변환할 수 있다. 이런 게 핵심이라는 거고요. 요게 같이 보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좀 연습을 해주셔야 되고 오케이? 문제에서 아마 몇 개 볼 겁니다. 오케이? 좀만 수정할게요. 각이 60도고 B가 45도네요. 각이 B, 선생님 정상박힌 것 같은데요? 그러면 쓰면 되죠. 그렇죠? 45도, 60도, 그 다음에 B가 4다. 자, 그리고 여기 A, 여기 C. 이렇게 돼 있는 거고 A의 값과 삼각형 ABC의 외접원의 지름을 구하라고 했거든요. 이걸 보고 누가
1변 2각이니까 뭘 써야 되지? 이러지 않는다고요. 그렇죠? 이렇게 그어서 이렇게 그으면 A는 구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인 법칙 쓰시면 사인 45도분의 4가 사인 몇 도? 60도분의 A다가 되는 거고요. 스타일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저는 스타일이라고 생각 안 하니까 웬만하면 따라주시죠. 사인 45도 얼마예요? 루트 2분의 1이요. 자, 그 2분의 루트 2라고 유리화해서 답할 수 있다라고 했고, 그게 답 쓸 때는 반드시 뭐 예를 들면 주관식 단답에는 그렇게 써야 하겠죠. 그렇죠? 루트 2분의 1이라고 쓰지 않잖아요. 근데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쓰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저는 계속 이렇게 써요. 이게 2의 몇 승이에요? 마이너스 2분의 1승이라는 게 지수화할 때 바로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저는 이렇게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사인은 2분의 루트 3분의 A니까 그럼 어떻게 하시면 돼요? 여기다가 2분의 루트 3을 바로 그냥 곱하시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법문수를 걸고 다시 정리하고 이러지 마시고 여기다가 얼마 그냥 곱하시면 돼. 2분의 루트 3을 바로 곱하시면 되겠죠. 뭔지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최종 A는 얘다라는 거고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이게 계산이 어떻게 되느냐가 이제 핵심인데, 자, 보면 2분의 천천히 하셔도 돼요. 천천히 하시게 되면 얘가 얼마가 되는 거예요? 2분의 루트 2가 되죠. 그렇죠? 자, 다시 2분의 루트 2분의 4가 되고 거기다가 2분의 3을 이렇게 곱하는 거거든요. 맞잖아요. 그대로 갖고 와서 곱한 거야. 이 루트 3 죄송해요. 그대로 갖고 와서 곱하는 거잖아. 뭔지 알겠니? 그러니까 A분의 B분의 뭐 예를 들면 3인데 네가 4분의 C분의 D면 여기다가 뭐 곱하면 되는 거야? C분의 D를 곱해서 날리고 여기다가 뭐 하면 돼? 그냥 C분의 D를 곱하시는 거잖아. 그럼 D는 어디로 가? 당연히 얘랑 곱해지는 거고, C는 누구랑 곱해지는 거야? 당연히 얘랑 곱해지게 되겠죠. 그쵸? 그러니까 뭐야? C 곱하기 A분의 B분의 3D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된다는 거야. 뭔지 알겠습니까? 그거 사실 너희들 똑같다니까? 이거 이렇게 법문수 이렇게 정리하려고 보면 있잖아. 그러다가 은근히 약간 좀 계산에서 걸려 넘어질 때가 있거든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셔서 계산을 마무리하시면 되니까 너 2분의 루트 2고요. 약분 되고요. 그쵸? 밑에 분모랑 곱해지니까. 자, 루트 2 올라오고요. 너도 약분되니까 얼마가 돼, 위에? 루트 2랑 4랑 약분하면 얼마야? 늦다. 2루트 2야. 맞잖아. 4가 있으면 2하고 2가 있는 거고 얘가 루트 2하고 루트 2로 구성된 거니까 하나 날려주면 된다고 생각하시라고요. 알겠어요? 2루트 2에다 루트 3 곱하니까 얼마야? 2루트? 여기다 계산하실 수 있죠. 알겠습니까? 되게 사소한 계산처럼 보이는데 이런 게 다 여러분 시간 줄이는데 핵심 요소 같은 게 되니까 여러분이 좀 뭐 저렇게 할 수도 있지라고 생각하지 말라고. 이거는 무슨 해석적 접근과 막 어떤 그런 게 아니야. 여러분들이 그냥 단순히 계산기처럼 빨리 익혀놔야 되는 거라는 거지. 알겠습니까? 말은 계속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들 계산한 흔적 보면 다 그 초보적 계산을 자꾸 하셔갖고 가끔씩 좀 답답해서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왜 저번에 반지름 안 구했는데 밑에서 구하죠. 자, ABC가 있고요. 다시 대변인과 4루트 2가 되고요. 그 다음에 A 60도, 그 다음에 B는 75도다. 자, 이렇게 있을 때 A의 값과 너 얼마니랑 자, 왜 저번에 반지름이다 라는 거죠. 자, 그러면 60도, 75도 몇 도? 자, 45도가 되고요. 맞습니까? 자, 그러면은 각이 알니까 만들어졌으니 너 뭐 하면 되겠다? 그냥 쓰면 되겠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자, 물론 얘보다 더 좋은 풀이도 있어요. 당연히 75도, 60도, 45도 나오면 너무 뻔한데 뭐니? 자, 75도를 제가 사인 법칙에 맨 처음에 삼각함수 맨 앞에 기본기에서 거기다 책에 한 줄로 써놓긴 했어. 그 한 줄을 어떻게 기억합니까? 라고 할 수 있는데 내가 얘기했잖아요. 나는 이걸 할 때 타이핑을 많이 치고 싶지 않았어. 그러니까 뭐만 남겨놨겠냐? 진짜로 중요한 것만 다 남겨놓은 거야. 한 줄 한 줄. 맞잖아. 책이 막 글자가 별로 없지 않냐? 진짜 없어. 그러니까 딱 진짜 중요한 것만 쓰고 나머지는 다 했어. 내가 말로 보충하면 되잖아. 그치? 75도는 뭐 할 거라는 믿음? 다루지 않을 거라는 믿음이 필요해. 오케이? 그럼 75도는 당연히 어떻게 되겠니? 운명이. 우리가 아는 거 몇 도랑 몇 도? 30도랑 45도가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보통 75도가 나오면 제가 문제에 넣어놨으니까 괜찮아요. 아마 펀치라인에 있을 겁니다. 뭐 하시겠어요? 자르시면 돼요. 그쵸? 그럼 여기 몇 도가 되니? 직각 몇 도? 너 30도. 너 몇 도? 45도가 돼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75도가 나오면 뭐 할 거야? 잘라버릴 거라고. 수선의 발을 내려갖고 자르시면 당연히 뭘로 풀어? 당연히 다 특수학 갖고 풀어버리시는 게
답이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이거를 아주 깊이 있게 들어가면 5대 7대 8에서 5대 7대 8의 삼각형은 60도구나라고 바로 찾을 수도 있어요. 여기까지는 좀 여러분 한계가 있으니까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는데 어쨌든 그렇다고요. 그래서 얘도 이렇게 잘라서 푸실 수 있지 않습니까? 나도 아닌데 그냥 합시다. 지금은요. 알겠어요? 오케이? 자, 뭐 하셔야 돼? 사인 45도. 바로 갈게요. 사인 45도죠. 루트 2분의 1분의 4루트 2고요. 이거 한 거고요. 그쵸? 사인 60도 얼마야? 2분의 루트 3분의 A다라고 생각하시고 이거 계산하시면 되겠죠. 알겠습니까? 자, 이거는 그러니까 언제나 그렇게 뭐 풀어야지 이렇게 안 하셔도 돼. 얘는 이쪽이 바로 보이면 이쪽 바로 하셔도 되지. 이건 바로 보이지 않나? 그치? 이거 1이고 올라가면 얼마가 돼? 8이 되잖아. 그냥 루트에 곱해지니까. 그치? 이쪽이 얼마가 돼? 이제 8이 되고 여기다 뭐 하시면 돼? 2분의 루트 3만 곱해주시면 되니까 얼마야? 4 루트 3이다라고 바로 풀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걔가 얼마야? 2R이니까 회셔보는 네가 해라. 알겠니? 오케이? 좋아, 좋습니다. 자, 삼각형을 풀어라. 자, 하기 싫은데요. 자, 각 A가 30도고요. 자, 그 다음에 너 2고요. 자, B, C. 너 얼마야? 2 루트 3이고요. 자, 그러면 당연히 뭐 하면 되겠니? 그냥 너랑 하셔서 하시면 되니까 이건 너에게 맡겨두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넘어갑시다. 자, 볼록사각형 ABCD에서 볼록사각형은 그거예요. 그냥 사각형이에요. 알겠습니까? 안으로 움푹 들어간 사각형이 아니다. 뭐 이런 거 이런 의미니까 그냥 사각형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자, ABCD에서 BD가 90도고 A가 45도일 때 AC 2루트일 때 대각선 BD의 길을 구하라. 아직도 기억이 나네요. 이 문제 없앨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없앨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여러분 이거 그리는 걸 좀 보고 싶었어요. 왜냐면 BD가 90도라고요? 너 B, 너 D 이러면 되냐? 그렇잖아. ABCD는 근데 괜찮아. 무슨 뭐 시계 방향과 반대 방향 몰라 아무 데나 그리면 돼. 상관없어. 대신 뭐만 하면 돼? 일관되게만 돌면 돼. 알겠니? A, B, C, D요. 뭐 이러지만 않으면 되는 거지. 그쵸? 알겠어요? 자, 그래서 A가 45도고 B가 90도야. 네가 90도라고. 됐니? 자, C가 있고 자, D가 또 몇 도여야 돼? 또 90도는 내일 몇 도여야 되니? 45도 아니냐? 그럼 당연히 어떻게 되니? 여기서 꺾어지고. 그치? 꺾어진 다음에 90도니까 이렇게 꺾어지면 되겠네 라고 생각하실 수 있다는 거죠. 뭔지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얘가 몇 도? 45도. 자, AC가 얼마? 미안해. A, B, C, D고. AC가 얼마가 되니? 네가 2루트 2라고 주어졌네요. 자, 대각선 BD의 길을 구하라 라고 했습니다. BD의 길을 구하라. 자, 어떻게 풀죠? 좀 더 크게 그릴게요. 미안해요. 그림 왜 이러지? A고요, B고요, C고요, D고요. 여기가 45도예요. 이런 선택은 잘 안 하긴 하죠. 뭐냐면 각을 자르지는 잘 않지 않습니까? 자, 2루트 2다. 됐습니까? 자, 어떻게 풀죠? 뭘 구할 거야? BD. 이거 구할 거야. 뭐가 보이나? 보이는 게 있지 않나? 뭔가 숨겨놓은 게 있지 않아? 그렇지, 맞아. 맞지? 100번 말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내가 135도를 구해도 되고 그냥 이 상황은 그거야. 얘가 135도를 구해봐도 설마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즉각 있잖아. 그치? 그렇게도 되는데 요거 전에 떠올라야 돼. 뭐가 있어야 돼? 뒤에 배경에 원이 있는 거야. 왜? 직각이잖아. 맞잖아. 그러니까 사실 직각삼각형이 하나 뜨잖아? 그럼 뒤에 뭐가 있는 거라고 무조건? 원이 있는 거야. 언제나 그렇습니까? 야, 이 단어 넣으면 언제나 그렇다고 그냥 생각해. 뭔지 알겠어? 그럼 직각이 두 개가 주어지잖아? 그럼 뒷배경에 뭐야? 거대한 원 하나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된다고요. 이게 옛날에 나왔던 그 90 몇 년도 뭐 수능인가? 그 문제도 이 발상이에요. 삼각형, 물론 이거보다 복잡한데 아마 펀치라인에 내가 출처 기재 안 하고 넣어놨던 문제가 하나 있는데 뭐 이렇게 생긴 것 같은데 뭐 이렇게 생기고 기억 안 나. 이거 원이고 이런 거야. 그럼 뒤에 뭐 있는 거야? 원 하나가 그냥 있는 거야. 뭔지 알겠어? 그러니까 직각이 보인다. 그러면 뒤에 원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이 단원에서는 특별히 한번 하셔야 된다는 거 알겠습니까? 근데 원이 두 개가 있잖아. 그럼 당연히 뭐야? 두 개 접하겠죠. 자, 외접원 보이니까 뭐 쓰셔야 돼?
사인 법칙 쓰셔야겠지. 뭔지 알겠어? 자, 그런데 우리가 BD를 구할 거니까 얘를 모르니까 사인 법칙을 쓰면 되겠다라는 거죠. 맞습니까? 자, 어떻게 쓰셔야 되지? 사인 몇 도분에? 135도분에. 맞죠? 뭘 쓰면 돼요? BD를 쓰는 거고요. 맞습니까? 자, 근데 그러면 뭐랑 쓸 수 있죠? 아니, 그 속삭이지 말고 말로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얘가 뭐랑 같아? 얼마야? 아니, 이게 뭐겠어? 이게 뭐야? ER이지. 이게 지름이라니까? 맞잖아. 아니 친구들 봐라. 중심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얼마야? ER이니까 얼마가 되는데? 4? 이거 쓰면 되겠네. 뭐 135도 쓸 게 뭐 있어? 그냥 45도 써도 되고. 뭔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뭘 감추는 거야? 외접원의 뭐야? 아, ER이죠? ER. 야, 맞잖아, 씨. 아, ER이니까 미안하다. 이거 이르트이네요. 그렇죠? 아, 계산은 그럴 수 있잖아. 그렇죠? 뭘 감춰놓은 거야? 지름을 감춰놓고 원을 감춰놓은 거다 생각하시라고요. 알겠습니까? 자, 두 번째 문제로 풀기에는 다소 어려울 수 있는데 정리해 놓으시라. 아주 잘 나오는 상황이다. 자, 각이 ABC가 3대 4대 5래요. 자, 코사인 A를 구하시라. 자, 이 문제를 또 펀치를 제가 또 기가 막히게 여러 개로 섞어놨어요. 자, 1번과 2번의 차이는 뭐죠? 1번은 뭘 알려줬어요? 1번과 2번의 차이는 뭐야? 이건 무슨 비? 각비죠. 자, 각 정보를 각의 비율을 주면 뭐 하는 거야? 코사인 A가 그냥 나오겠지. 그치? 왜? 다 합치면 몇 도니까? 180도잖아. 그치? 180도고. 3대 4다 그랬으니까 얼마야? 곱하기 12분의 3을 때리면 A의 각도가 나오는 거잖니? 내 말 이해하시겠니? 자, 그럼 얼마냐? 4분의 1이니까 몇 도가 돼? 45도니까 루트 2분의 1이 답이고요. 자, 밑에 비는 무슨 비? 변비를 준 거죠. 그쵸? 그러니까 사인 A 대 사인 B 대 사인 C니까 천천히 2R분의 A 대 2R분의 B 대 2R분의 C가 되는 거고요. 맞습니까? 이 말은 A 대 B 대 C가 몇 대야? 3대 4대 5다라고 하면 이제 뭘 쓰면 돼? 코사인 법칙을 쓰시면 되죠. 오케이? 자, 이거는 코사인 법칙 가서 할게요. 알겠습니까? 코사인 법칙은 비율로도 되는데 그거는 뒤에 가서 코사인 법칙 하고 다시 보시죠. 알겠습니까? 이 두 문제는 대비 조건으로 넣어 놓은 거니까 한번 연습하실 때 참고하시라 이거고요. 자, 다음이요. 그러니까 내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얘들아 이게 뭐야? 그냥 2R분의 A로 보였으면 좋겠다고. 이게 2R분의 B고 2R분의 C야. 그러면 이거 무슨 말이야? 너란 얘기잖아 그냥. 내가 좀 빨리 한 거야. 알겠어? 천천히 할 때에는 네가 2R분의 A고 더하기 2R분의 B고 그래서 2R분의 C구나. 약분하시면 A 더하기 B는 C구나 라고 하는데 근데 물론 그러니까 내가 당장 내일부터 빨리 하라 이런 건 아니야. 근데 내가 오늘 수업 서두에도 말했지만 일단 너희들이 이거를 빨리빨리 이 수준까지 만들어내긴 해야 된다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처음 배우는 게 아니잖아. 방학 때에는 천천히 하고 알겠습니까? 까먹었잖아. 근데 내가 방금 쭉 수업하면서 까먹은 걸 우리가 어느 정도 복구했다고 생각이 드시면 내가 좀 어느 정도 그래도 기억이 좀 났어. 다시 리부트가 됐어. 그러면 뭐야? 최대한 기본 문제들은 빠르게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서 공부를 하시라 이거야. 됐습니까? 이거는 뭐 당연하죠. 뭐예요? 삼각형의 결정 조건이다 뭐 이런 거죠. 알겠습니까? 자, 다음. 야, 이건 뭐니? 등차.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잘 모르겠으면 뭐 하면 각을 뭘로 바꿔? 변으로 바꾸셔야 된다. 미안해, 변을 뭘로 바꿔? 각으로 바꾸셔야 되죠. 그렇죠? 2 곱하기 뭐라고 보여야 돼? B는 뭐야? 2R? 알았어. 또 혼자 또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지. 그치? 자, 2R 뭐가 돼? 사인 A 더하기 2R 사인 뭐가 돼? C가 되는 거지. 그치? 자, 그 다음 이제 2R은 뭐 하시면 돼? 다 날려놓으시면. 그치? 됐어? 2 사인 B는 사인 A 더하기 사인 C로구나 라는 거죠. 그쵸? 뭐 이렇게 쓰셔도 되고 뭐 나누기 이해하셔도 되고. 근데 어쨌든 핵심은 뭐야? 야, 변비가 각비니까 어차피 지금 비율이거든. 이쪽 양쪽에 똑같이 있으니까 결국 그냥 이렇게 표현될 수 있다. 뭐 이런 정도 하시면 되겠다. 자, 이건요. 이제 고민 좀 하지 말라는 거야. 이런 걸 보고 제발 고민하고 뭐
해석하고 하실 필요가 없어. 그냥 쓰면 되지. C 곱하기. 자, 얼마가 돼? 4R분의 A의 제곱이고요. 그쵸? 4R분의 뭐야? B의 제곱이고요. 제곱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뭐가 돼요? 2R분의 C고요. 그 다음에 뭐야? A 곱하기 2R분의 A고요. 더하기. 자, B 곱하기 2R분의 B가 된 거고요. 됐습니까? 자, 그럼 어차피 곱하시면서 뭐가 되겠어? 4R이 다 날라가겠네. 그치? 그럼 정리하면 C의 A제곱 더하기 B제곱은요. 자, C에다가, C 둘 다 있었네? 그치? 그럼 C 날리면 되겠다. 미안. 표 날렸고요. 자, 뭐야? A제곱 더하기 B제곱이니까 양변이 똑같음을 성립시켰던 거죠. 알겠습니까? 보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다음에 얘가 중근을 갖는다 했습니다. 좀 빠르게 풀 수 있지 않을까요, 얘들아? 어떻게 푸는지는 알겠죠? 2R분의 A, 2R분의 B 있겠죠? 그쵸? 오케이? 자, 근데 이런 거 쓱 보이면 당연히 뭐 하고 싶니? 양변에? 지금 빨리 얘기를 하는 거야. 오케이? 만약에 시험했다 이러면 쓱 보고 뭐 하셔야 돼? 양변에 4R제곱을 확 다 곱해버려야죠. 자, 그럼 뭐가 나오시는 거야? 이렇게 나오면 되겠네요. 바로 쓸 수 있겠어요? 자, 다시 뭐야? 4R분의 A 제곱인데, 야, 근데 얘가 2R분의 A고 얘가 2R분의 어차피 B고, 그 다음에 얘가 4R 제곱분의 A 제곱이고 4R 제곱 다 4R을 밑에 분모로 갖고 있던 거야. 그러니까 뭐 딱 보자마자 4R 제곱을 쭉 곱해 놓으면 식을 한번 빨리 정리할 수 있잖아. 그치? 내가 이게 보였다면 이거를 굳이 쓸 필요 없이 여기서 다시 판별식을 바로 쓸 수도 있어. 그렇게까지 무조건 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시간을 조금이라도 줄이고 싶다면 이런 식의 훈련을 할 수 있다는 얘기야. 알겠지? 오케이? 자, 그럼 이제 뭐가 되는 거야? AB의 제곱. 자, AB의 제곱이 마이너스 A제곱에다가 A제곱 플러스 B의 제곱인 거죠. 이게 뭐야? 중근이니까 0이다라는 거고요. 맞습니까? 자, A제곱 날리고요. B제곱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인가요? 0인가요? 계산 잘못한 것 같지 않아요? 살려줄래? 뭔가 계산을 잘못한 것 같지 않니? 아, C잖아, C. 아, 왜 그래? 이거죠? 그러면 약분하고 넘기고 싶죠? 자, 뭐예요? 피타고라스죠. 이거 만약에 답을 적으실 때 조심하셔야 돼. 답 뭐라고 적어야 돼요? 직각삼각형이라 적으면 틀려요. 뭐죠? 각비가 직각인 삼각형 이렇게 적으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누가 직각인지 밝혀줘야지 그냥 직각이다 이러면 틀립니다. 자, 각비가 직각이 아니죠. 맞잖아, 각비가 직각 아니지. 자, 다음이요. 173번이요. 아니다, 172번. 왜 이렇게 많은 거지? 왜 이렇게 많지? 막 되게 막 뭐 좋은 문제는 아닌데 뭐 좋죠. 15도 나오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풀어야 될지 애매하고 뭐 이렇게 느낄 수 있어서 하여튼 36km로 평집이 직선도로를 달리고 있고 올려다 보면 15도고 가게 크기 45도였고 뭐 어쨌든 눈에 보이는 대로 풀라는 거죠. 교통단속 카메라의 높이는 얼마인가 라는 건데 이 높이를 전체를 구하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땐 이 삼각형 풀고 얼마야? 그냥 1 더해주면 되겠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고 이 삼각형을 푸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삼각형을 풀 때 각도는 주어졌는데 그렇죠? 변이 안 주어졌고 그렇잖아요. 변 하나가 어디서 나오겠죠. 뭐가 변이겠어요? 이래서 이제 약간 이게 내신 바이브죠. 만약에 나오면 뭐죠? 36km로 달리고 있다. 그리고 1초 후다. 이런 게 다 이제 변이 되는 거죠. 그렇죠? 시속 36km면 좀 짜증나는 거예요. 이래서 좀 짜증나는 거고 시속 36km면 지금 단위가 안 맞잖아요. 시속인데 1초 후에 45도에 얘가 1초 동안 간 거리가 되니까 그렇죠? 요 사이가 1초잖아요. 그럼 얘 뭘 구해야 돼? 길이를 구해야 되잖아요. 그럼 얼마가 나오죠? 이제부터 짜증이 나죠. 아씨, 시속 36이면 1초에 얼마 갔다는 거야? 얼마야? 36,000m고 그렇죠? 3,600초니까 1초에 얼마? 10m를 갔다. 알겠어요? 집에 가서 엄마랑 손잡고 계산해봐요. 이게 10이에요. 답답하네요. 자, 아니야. 자, 근데 뭐 해야 돼요? 구하려는 게 뭐예요? 이걸 구해야 돼. 근데 내가 지금 당장 이걸 구하려고 하니 이 길이나 정보가 아무것도 없다는 거야. 그치? 뭔지 알겠니? 대신 뭐는 알고 있니? 15도 값에 삼각비는 알고 있다라는 거야. 뭔지 알겠어? 자, 얘는 알고 있다.
그 다음에 얘도 알고 있어. 맞니? 그러면 뭐가 더 필요하니? 또 뭘 알고 있지? 그러니까 지금 내가 되게 마음이 아픈데 얘들아 이걸 알지? 이건 안다고. 그 다음에 내가 얘를 구할 거야. 이게 지금 보통 이게 그냥 이렇게 딱 나왔지. 이거 만약에 뭐 도형 안에 숨겨주고 그러면 되게 어려운 문제일 수 있어. 왜냐면 뭐 삼각형 막 옮겨타기 뭐 이런 거랑 관련이 있는데 거기까지 할 거 없는 거. 얘랑 얘야. 그럼 정보 하나가 더 있어야 되는데 정보 하나 더 알고 있는 게 있어. 얼마를 알고 있지? 그치? 45도가 있으니까 내가 어디 알려준 거야? 105도를 여기 알려준 거지. 몇 도야? 135도라는 거 알려준 거지. 135도니까 너가 몇 도야? 아, 30도구나라고 해. 사실은 이삼각형을 구하기 위해서 뭘로 간 거야? 이삼각형으로 바꿔서 구하는 거라고. 이게 사실은 이게 단순 문제에서는 이게 보일 수 있는데 이게 문제 사이즈가 좀만 커도 이게 진짜 어려운 내용이긴 해.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거를 구하기 위해 알고 있는 정보로서 어느 삼각형을 타겟을 삼아야 되는가. 이런 게 내가 앞으로 자주 쓸 말이에요. 타겟이 어딥니까?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거든. 타겟 각이 어디냐 이런. 그러니까 목표 각이 어디고 어디를 포커스해서 봐야 되냐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할 텐데 그거에 대한 예제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내가 어디를 구하면 끝나겠어요? 내가 이걸 알고 있고 얘를 알고 있으니까. 맞죠? 135도도 알고 있지만 이거를 구하실 이유가 있어요? 이걸 구해도 사실 끝나요. 왜냐면 이걸 알고 있으면 뭐에서 끝나면 돼요? 얘랑 얼마랑 곱하면 돼요? 벌써 까먹었니 얘들아? 아니야! 아니야! 나는 마음이 아프지 않아! 근데 직각인데 심지어? 이거 구해도 되고 그치? 그 다음에 이거 구해서 그냥 45도니까 직각으로 돌려 풀어도 되고 어디도 풀어도 상관이 없어. 근데 예를 들면 얘들아 내가 얘기했던 건데 이게 A면 이거 얼마니? 알파야. A 곱하기 사인 알파 그렇잖아. 내가 삼각함수에서도 야 나 어려우면 이거야 라고 계속 했던 거 알겠니?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쓰기 시작할 거야. 진짜 이거 쓰면은 개 좋아. 행복하다니까. A 곱하기 얼마가 돼? 사인 알파. 아니 이게 무슨 교과서에 없는 스킬 이런 게 아니잖아. 그렇잖아. A 곱하기 사인 알파라고 그냥 구하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봐봐. 어디 구해? 라고 할 때 여길 구하면 만약에 이거 아니까 내가 이거 아니까 내랑 얘랑 얘를 구해야지. 그럼 여기를 알아내면 뭘로 끝나는 거야? 45도에 특수각으로 끝나겠지 높이가.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얘도 알잖아. 135도 알아 몰라. 아는 거 맞잖아. 그치? 사인 45도잖아. 얘를 알면 어디를 구하는 거야? 이걸 딱 구하게 되는 거고 이걸 구하면 이미 사인 15도를 아니까 얘에다 뭐 곱하면 돼? 사인 값만 쓱 곱하면 끝나는 거라고. 그러니까 어느 쪽을 풀어도 사실 상관이 없는 문제라는 거야. 알겠니? 얘들아? 오케이? 좋습니다. 자, 계산은 너희들이 하시고 이건 10이고 맞잖아요. 30도니까 이거랑 45도랑 이거랑 구하셔서 이거 곱하기 사인 15도를 하시면 끝나고 거기다 뭘 더하셔야 돼? 잊지 말고 1 더하시고 끝내셔야 돼. 알겠어요? 오케이 넘어갑시다. 뭐 이것도 마찬가지다 얘들아. 앞으로도 제가 뭐 이렇게 뭐 많이 이렇게 보여드려서 풀 텐데 이것도 살려둔 이유가 이건 살려둔 게 아니고 이거는 저기 다른 책에 있던 거를 제가 엔드원이었나? 엔드원이 아닌데 펀치라인에 있었나요? 옮겨온 건데요. 일단은 이것도 가진 의미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막 그 기본적으로 막 수능이든 모의고사 볼 때 도형 분석에서 많이 나오진 않는데 좀 약간 한물 같다고 말할 수 있는 케이스긴 한데 옛날에 많이 나왔거든요. 근데 모르지 씨 내신에 한물 간 게 어딨어. 내신은 맨날 나도 뭐 내고 뭐 옛날 것도 내고 뭐 이러니까 내신에선 의미가 있는데 그것보다는 잊지 말라는 차원에서 드리는 거야. 자, 37도여서 우회도로가 필요했대요. 어렵죠? 요 경사가 37도였다는 거죠. 이제 겁나 높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 한 거야? 내가 돌아서 들어가겠다 뭐 이런 거죠. 이렇게 돌아서 들어가겠다 뭐 이런 거고 A 지점에서 B 지점까지의 뭐야? 우회도로를 쓸 때 요 길이가 얼마입니까? 라고 물은 거예요. 오케이? 요 길이가 얼마입니까? 라고 물은 거고 우리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이 길이를 구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주어진 값이 뭐예요? 사인 12도예요. 자, 제가 삼각함수 때도 말했는데 사인 뭐 알파가 뭐 8분의 3이다. 뒤에 가서 엄청 나올 거예요. 자, 사인 알파가 8분의 3이다. 뭘 알려준 거예요? 사인 값이요. 이거 하지 말고 뭘 알고 있다고 우리는? 이 삼각형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사인 값을 안다는 건 이 삼각형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삼각비를 알려주면 삼각형을 다 알려준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알파가 몇 도인 줄 알아요? 안다고 하셔야 돼요.
알파가 몇 도인지를 알고 있어요. 사인 값이 8분의 3인 그 각도라고요, 얘들아. 뭔지 알겠어요? 알파가 특수각이 아니어서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문제를 풀다가 특수각이 뭐야? 그러면 문제에다 절해야 돼. 뭐 한 거야? 다 알려준 거야, 진짜로. 특수각을 주면 당연히 뭐 하겠어? 특수각을 써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30도, 45도, 60도가 기본 굴곡이고 그 막을 벗어난 각도면 잘라서 더해서 만들 수 있는가를 생각하시는 것도 옳다라는 거예요. 아까 내가 75도를 왜 그렇게 해? 특수각 만들면 끝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근데 만약에 특수각이 아니어도 얘가 8분의 3이야. 그럼 이거 몰라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쵸? 그래서 알파가 몇 도인지 알 수 있어요. 궁금하시면 뭐 하시면 돼? 뒤에 가서 삼각함수표를 피면 된다고. 알겠어요? 우리가 알아낼 필요가 없다는 거야. 다 알고 있다는 거야. 네가 얼마고? 네가 8이고 네가 얼마야? 3이겠구나라고 다 알려. 그림이 좀 별론가요? 알았어. 네가 8이고 네가 얼마야? 3이겠다고 알고 있는 거 심지어 모두 할 수 있냐? 대강. 대강 정보는 또 뭐야? 너희들이 배운 바에 따르면 알파는 45도? 아니지 미안해. 알파는 대강 뭐야? 60도보다 작아 커? 작다는 것도 알 수 있지. 왜냐면 사인 60도가 얼마야? 2분의 1이니까 2분의 1보다는 작잖아. 이런 정도까지도 추산할 수 있다고. 아니 그게 중요한 정보라는 게 아니라 알파로 자꾸 모르는 거 취급하면 안 된다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러면 사인 값을 줬어. 그럼 뭐 한 거야? 이 삼각형을 다 알 수 있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뭘 찾으면 끝날까? 이건 좀 높은 주제야. 우리가 그렇게 많이 문제 안 풀 건데 내가 만약에 이 문제를 이렇게도 풀 수 있습니다라고 접근을 두 번째 거 보여주면 거의 이거야. 오케이? 당연히 사인 값이 주어졌으면 우리가 뭘 하면 돼? 그냥 뭘 알고 있다고? 삼각형 알고 있다 그랬지. 근데 그 삼각형 어떤 삼각형이어야 되냐? 직각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사인이 있잖아요. 그럼 무조건 뭘 그으면 돼요? 수선의 발을 그으면 돼요. 그냥 사인 값이든 코사인 값이든 나오잖아요. 그럼 뭐야? 그냥 수선의 발을 그으면 또 다른 방식으로 문제가 풀릴 수 있어요. 그래서 미적에 가시면 삼각함수 나올 때 가장 먼저 하라는 게 무조건 직각 찾기부터 하라고 그래요. 직각부터. 직각 안 보이면요? 그럼 코사인 법칙으로 돌려. 뭐 이런 거예요. 직각부터 찾으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수학 원에서도 어떠한 좀 예리한 풀이들은 전부 다 뭐예요? 직각을 찾으시는 거라고요. 오케이? 좋아요. 그러면은 여기도 눈에 지금 보이잖아요. 여기도 눈에 있다고요, 님들아. 그쵸? 뭐가 있니? 직각이 있지 않냐? 맞니? 직각이 있어요. 여기 직각이잖아요. 맞습니까? 자, 그럼 이 길이를 구하고 싶은데 삼각비를 알고 있어요. 다 알려준 거라니까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 여기까지 올라간 다음에 여기서 올라갈 거죠? 근데 그림이 좀 많이 어렵게 생겼네. 여기 느끼기 좀 어렵겠죠? 어쨌든 간에 자, 그 다음에 얘가 500이야. 그치? 자, 그러면 봐봐라. 이게 500이야. 그리고 이 길이를 구하고 싶어. 자, 이 길이를 구할 때 얘가 500이면은 500이 몇 도야? 37도죠. 500에 37도니까 좀만 집중해줘요. 요거 알아요, 몰라요? 즉, 이 길이, 이 높이 알아요, 몰라요? 높이 알 수? 있죠, 그쵸? 여기 500이면 이 높이 얼마야? 500 곱하기 얼마가 돼요? 사인에 37도가 되겠네요. 그쵸? 그런데 그러면 요 길이라는 거는 요거고 그 씨 왜 이러니? 500 곱하기 얼마야? 사인에 37도고 얘는 지금 뭐랑 같은 거야? 색깔 얘는 지금 뭐랑 같은 거니? 당연히 우회한 거잖아. 그치? 뭐야? 이 길이와 뭐랑 같아? 이 길이 두 개의 모양 같아? 합과 같겠죠. 뭔지 알겠어요? 즉 이렇게 올라가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다시 올라간 거잖아. 그치? 그러면 이 올라간 길이를 구한다는 건 당연히 이 전체 높이는 어쨌든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 높이는 똑같은 거니 300m 올라가야 되잖아. 돌아서 올라가도. 그러니까 뭐야? 이 길이와 이 길이 두 개의 뭐가 돼? 그림이 그렇게 안 보이는데 여러분 그렇게 보셔야 돼. 올라가서 높이랑 다시 여기서부터 올라간 그 높이랑 두 개랑 뭐 하면 돼? 더하시면 얼마가 나오겠어? 바로 요게 나오겠다는 거죠. 뭔지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얘가 얼마인지 모르니까 A라고 B라고 두시면 뭐가 되는 거야? A 곱하기 사인 몇 도? 12도를 하시면 뭐 높이가 돼? 이 높이가 돼요. 뭔지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다시 올라갈 거 아니야. 그림이 이렇게 안 보인다고 자꾸 얘기했는데 좀만 잘 생각. 그럼 이렇게 보든가. 그러면 뭐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높이를 재시면 총 올라간 높이는 당연히 얼마여야 돼? B 곱하기 사인 12도니까 이 높이는 얼마여야 돼? 전체 이 높이와 똑같아야 되겠죠. 뭔지 알겠습니다. 돌아서 올라가든 직선으로 올라가든 소위 말하는 해발고도라고 하네요. 그건 뭐하다?
수직 높이는 똑같을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를 넣은 거 뭐 입체라서 넣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얘들아 계속 말하지만 얘 얼마라고? A 사인 알파라고. 여기 알려주고 여기를 구하려면 뭐 하셔야 돼? 이건 당장 쓰이진 않지만 그때 했던 거잖아. 여기 알려주고 여기 하려면 뭐 하면 돼? 거꾸로 치면 되는 거잖아. 그치? 뭐 하면 되겠어? A 곱하기 코사인 미안해 알파분의 이렇게 하면 되는 거잖아. 코사인 거꾸로. 그치? 이런 거 즉 각을 변으로 표현하는 게 그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더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한번 해봐라라고 넣은 거예요.